그러면요, 나머지 이제 우리 봤던 거 시행자, 실시기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 본다 한다면 이제 필수 지문 정리 좀 봐볼게요. 필수 지문 정리. 시작. 필수 지문 정리, 빵꾸노트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 얘기들. 그러면 일단 내용으로 본다면 필수 지문 정리에 대한 부분 몇 가지 내용 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나와요. 그럼 시행자를 누가 지정할까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요. 시작.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은 뭐하죠? 모일 때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그렇죠? 정부 출연 기관으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철도공단 얘기하는 거죠. 국가철도공단. 시작. 국가철도공단이라는 정부 출연 기관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되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작.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누가? 토지 소유자 조합이 되어지겠죠.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라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은 뭐가 됩니까? 시행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근 잘 나와요. 그 다음 또 하나, 2번 지문에 대한 지문은 뭔가 봤더니 서술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요. 시작.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시행자 변경을 봤는데 앞에 문장을 봤더니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대요. 그럼 몇 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기억나요. 2년. 그렇죠. 한번 순서 얘기해봐요. 개발계획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받고 사업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된 이후에는 너무 많이 와서 구역을 해제할 수는 없고 시행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2년 준다는 거, 그리고 시행자 변경 사유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내용들 한 번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조합을 설립한다고 나옵니다. 조합의 설립 참 잘 나오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인가받죠? 지정권자. 이게 지금은 아는데 시군구장에 인가받으라고 나오면 진짜 헷갈려요. 정비조합이나 주택조합하고는 다르니까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가 받으려면 다음에 동의를 받아라.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처럼 뭐였죠?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받아와라. 그쵸? 그래서 개발조합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4번 봐봐요. 4번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사소한 문장인데 은근히 헷갈려요. 도시개발조합의 무엇은 토지 소유자로 할까요? 도시개발조합의 누구는 조합원으로 하냐고 말해버렸네. 조합원은 뭐로 하죠?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이건 개발사업이니까 건물 소유자 들어갈 리 없겠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뭐가 될 수 없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등은 임원이 될 수는 없다. 이 뒷문장을 갖다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오해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부분들 이해하시고. 5번 문제. 5번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요? 대의원회를 물어보고 있네요. 대의원회.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은 그 조합원의 수가 뭐하죠? 기본적으로 50인 이상인 조합. 즉 조합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50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조합은 총회 의결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조합은 총회 의결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6번 문제. 그럼 뭐가 되죠?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 수는 시작.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내용에서 밑에 본다 한다면 너무 중요한 거 7번. 대행할 수 있는 사유냐, 대행할 수 없는 사유냐. 시작. 대행할 수 있는 사유냐, 대행할 수 없는 사유냐. 그러면 다음을 제외하고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다음은 뭐예요?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걸 쫙 적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럼 총회 의결사항 중 첫 번째 뭐 변경? 정관의 변경. 그 다음 개발 계획이라는 것의 수립 변경.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의 작성. 조합의 임원에 대한 선임에 대한 거. 임원 선임. 그리고 조합에 대한 부분의 합병 해산이라고 하는 건 꼭 총회를 하고 다음을 제외하고는 대행할 수 있다. 그럼 대행이 안 되는 거 제가 요거 1번, 2번, 뭐다? 3번 하고 뭐 하죠? 4번, 5번까지 5가지 얘기해 준 거예요. 한번 더 읽어봐요.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 계획의 작성, 조합의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선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총회 권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대행이 안 되는 사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참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기억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8번은 아직 안 배웠고 그러면 9번 좀 봐볼까요? 9번. 주어가 뭐냐면 목적어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대요. 누가? 실시계획 작성 누가 하죠? 시행자가. 이제 이런 것도 알아요. 뭐라고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에 실시계획에는 뭐를 포함해라? 그치.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포함해라. 그리고 내용에서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해서 누구에게? 지정권자가 아니면 지정권자의 뭘 받아라? 인가를 받아라. 그리고 실시계획은 어디에?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죠. 뭐라고요?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오해겠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내용에서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라. 시작. 있습니다. 10번은 시행 방식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건데요. 아까 재미삼아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봐봐요. 시행 방식을 변경하는 건 처음에는 뭐에 의하죠? 그치? 수용한다.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혼용한다. 그리고 뭐 하죠? 전부한지다. 이렇게는 바꿀 수 있다고요. 됐죠? 하지만 거꾸로는 안 되죠. 그러면 일단 봐봐.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봐요.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에서 뭘로? 전부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 그럼 수용에서 전부 환지니까 맞죠? 변경할 수 있다. 됐죠? 누가 시행자일 때 공공의 자가 시행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 봐봐요. 방식을 이해해 봅시다. 어디부터 어딘지. 1대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어디로 간대요? 전부한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니까 맞잖아. 이해가셨죠? 여기서 여기잖아. 맞지?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2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공공의 시행자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뭐라고 나오죠? 봐요. 시행 방식을 수용 사용 방식에서 뭘로? 혼용으로. 여기에서 일로. 방향이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여기에서 일로, 여기에서 일로. 이해갑니까? 그런 형식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조합만 아니면 돼요. 이 변경은. 조합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일단 방향만 먼저 이해하세요. 주어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그렇죠. 일단 수용해서 혼용, 혼용해서 전부한지, 수용해서 전부한지는 가능하겠죠. 주로 공공의 시행자일 때. 물론 뭐 세 번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뭐하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로 공공의 시행자일 때예요. 바꾸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쵸 여러분? 그런 정도 얘기. 그래서 원 문장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11번. 조합을 만든다. 그럴 때 동의에 대한 부분의 산정 방법이죠.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동의자 수는 제외. 시작. 제외. 알았죠? 라고 내용 좀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조합 설립에 뭐한 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한다면 동의한 것으로 봐주겠죠. 동의는 승계되고 기존 소유자 동의서로 보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 정도 확인해 주면 되고요. 단서 읽어보시고. 다음 거. 그러면 12번. 임원에 대한 부분의 탈법 방지를 위해서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뭐 할 수 없다? 임원은 겸할 수 없다. 알보바리 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조합의 임원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럴 땐 따로 무슨 총회 해가지고 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한 번 더 이해하시고. 또 조합은 뭘로 합니까? 법인으로 한다. 시작. 법인으로 하며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재단법인이라고 나오면 사단 난다. 매번 한 얘기.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해해 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배운 시행자 및 실시기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필수 지문 정리해 드린 것만 잘 봐도 훌륭해요. 사실은 이것만 잘 봐도. 그러니까 합격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잡을 수 없네요. 그렇죠?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